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예쁜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시는 박진주입니다. 지금 올리는 시간이 많이 늦었죠.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늦게 올렸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노트북이 좀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조상님을 모시고 내가 지금, 디딤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너무너무 늦게 만들어서 기다리신 분들 미안합니다. 오늘 5-4 중에서도 호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외란은 일본 사람들을 이제 외인이라 불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라도 외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일본이 난을 일으킨 거,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난을 일으킨 거를 외란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호란은 오랑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난을 일으켰을 때 이제 그때를 호란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이야기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해서 임진왜란 당시의 왕은 누구였었죠? 선조라고 있었죠? 근데 선조는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인 선조가 막 이게 피난 가고 있을 때 아들인 광해군은 진짜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면서 이렇게 그렇게 신임을 얻어서 왕이 된 케이스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란을 다 지나고 나서 수습을 하는데 전후복구, 그러니까 전쟁 뒤에 어떻게 복구를 했냐고 하면은 토지 대장과 호적을,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받을 땅들을 조사해가지고 문서로 남겨놓은 거를 토지대장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로 갈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호적 을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파악을 하는데, 그거를 다시 작성을 해서 국가 재정 수입을 다시 증대시키는데 공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가지고 국방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나라가 안정돼야겠죠. 그래서 취한 외교 정책이 바로 중립외교가 되겠습니다. 중립외교는 일종의 양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임진왜란 뒤에 결과를 봤을 때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여진족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그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나라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진족이 세운 후금 이 나라가 명나라보다 훨씬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근육이 빵빵해져가지고 완전 힘이 세지게 되는데, 근데 일단 그 조선은 사대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명나라한테 굉장히 충성을 다 바치잖아요. 거기다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었고, 근데 광해군은 일단은 실리를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마냥 충성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중립 외교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대 정책을 취하면서 명나라에 충성을 다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이 바로 서인 세력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서인 세력이 이때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광해군을 밀어줬던 분당은 북인이 되겠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서인 세력이 크게 반발을 하면서 그 이제 인조가 왕이 되게 되는데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니까 뒤에 군자가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반대하고 유교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당시에 광해군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복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인 영창대군을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 방 안에 가둬서 그 아궁이에 불을 완전 떼가지고 완전 쳐어 죽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그리고 그 이제 어머니,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 그러니까 계모죠. 인목대비를 폐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교적으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서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인조 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인은 더 이상 후금한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기보다는 진짜 유교 윤리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나라는 오로지 명나라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바로 서인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의 묘 중에서 보면은 광해군의 이름은 조나 종으로 끝나지도 않고 광해군의 무덤은 능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묘호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이제 왕을 추존을 하면서 조나 종을 붙이게 되는데 그렇게 붙이지 못하고 그 쫓겨나게 된 왕이라고 해서 모든 측면에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격이 낮아졌다 해가지고 이제 무덤에도 명칭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사 탐구입니다. 광해군의 중립 양다리 걸친 외교를 한번 찾아볼 건데 그 이제 강홍립 장군이라고 후금에 항복한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그냥 강홍립 장군한테 얘기를 한 거죠. 후금은 완전 떠오르는 강대국이고 명나라는 날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니까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서 명나라가 요청한 군사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군사를 보낼 때 장군을 강홍립 장군을 세워서 이렇게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광해군도 알고는 있어요. 명나라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군사를 보냈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뒷수습도 안 됐는데 군사를 동원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고 만약에 명나라를 도와줬다가 후금한테 완전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조선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제 보내기는 했지만 명나라를 도와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군사를 보내기는 했지만 후금한테 이제 항복하라고 광해군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를 걸친 중립외교라고 보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동생인 영상대군을 이제 죽인 거랑 그 다음에 대비를 폐위시킨 일이랑 거기에 겹쳐가지고 이제 민색을 돌보는 이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광해군은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이제 꾀했던 거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후금이 강성해지고 명나라는 약해지는데 명나라가 이때 이제 후금을 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군사적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조선이 여기서는 거절을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후금한테 대들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전쟁을 막고 전후 복구 정책에 매진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중립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고 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을 이제 잘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조가 왕이 됐죠.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가 왕이 되고 서인 세력, 그러니까 그 명나라한테 충성을 다하자고 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금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조선이 혼란해진 틈을 타가지고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하는 정묘년에 호란이 일어났다 해서 이 호란을 정묘호란이라 부르고요. 근데 관군과 의병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후금군을 막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형은 누구고 아우는 누가 될까요? 졌잖아요. 후금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애가 형이 되겠죠. 형은 후금이 되겠고 아우는 조선이 됩니다. 근데 그 뒤로 후금이 더욱더 힘이 세져서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황제를 칭하면서 조선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라. 청나라가 임금이 되는 거고 신하는 조선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요구하게 되니까 조선 안에서는 전쟁을 하자는 청나라랑 전쟁을 하자는 주전문이랑 아니다. 힘이 세니까 화의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을 도모하자는 주화론이 대립을 하다가 일단은 서인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주전론이 우세했겠죠. 그래서 청의 요구를 거절해가지고 청태종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인 한성이 함락당하고요. 인조는 남한산성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을 침략했던 사건이 병자호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조랑 신하들이 남한산성에서 저항하다가 고립을 하고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 앞에서 조선 왕이
완전 3번 절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완전 바닥에 세게 머리를 쾅쾅쾅 닿는 삼고구레라는 그런 이제 굴욕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굴욕적인 화의를 체결하면서 군신관계가 체결되면서 명나라랑은 외교관계 단절을 약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청에 대한 수치를 씻고 복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조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이 되는데 그 효종이 청나라 복수할 거야 하면서 북쪽을 정벌하는 북벌론이 대두하게 돼가지고 산성을 보수한다던가 군대를 양성한다던가 이런 걸 추진하게 되는데 뭐 청나라는 여전히 힘이 셌었고 백성들의 부담 같은 것도 있었고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타깝게 끝났던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역사 탐구를 보면은 당시에 청나라가 그 이제 형제 관계를 넘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명길 같은 사람들은 청나라랑 화해하자고 우리는 어차피 못 이긴다고 하는 주화론을 내세웠고 김상헌은 명나라한테 진짜 의리를 보여야 된다.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주전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의 두 주장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선 화의를 해가지고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고 좀 이제 우리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건 주화론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명나라는 우리의 나라의 부모요. 청은 부모의 원수이다. 임진왜란때 도와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 싸우자라고 하는 주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틀을 잡으면은 이런 겁니다. 임진왜란 뒤로 광해군이 이제 나라 뒷수습을 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중립외교, 그러니까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뒀던 중립외교. 그런데 이런 중립외교가 마음에 안 들고 유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광해군을 끌어내었죠. 누가? 서인 세력이. 그래서 새롭게 인조가 왕이 됐고요. 그 뒤로는 신명대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후금이 쳐들어왔던 게 정묘호란이고 후금이 먼저 완전 셌기 때문에 형제 관계를 맺었던 거고 그리고 이 후금이 굉장히 더 힘이 세져서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조선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조선 안에서는 주전론이랑 싸우자고 하는 주전론이랑 좀 더 힘을 키우고 화의를 도모하자는 화의론이 대립하다가 주전론이 좀 더 우세하게 돼가지고 또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게 병자호란이 되는 거고요. 조선은 힘이 안 되니까 이제 굴욕적인 군신 관계를 체결했던 거고요. 그거를 씻기 위해서 그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 북쪽을 정벌하는 북벌론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산성도 보수하고 군대도 양성했지만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써 실행되지 못하더라 라고 하던 게 이야기의 스토리를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스토리를 쌓아가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